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 미국 경제가 이미 불경기에 진입했다라는 의견과 아니다라는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이 양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지금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수치로는 이미 그 전형적인 불경기에 빠진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른 불경기 때와는 좀 색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전형적인 불경기라고 하면은 이제 두 분기 연속 GDP, 국내 총상 생산이 분기별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역성장을 기록할 때 이 불경기에 빠진 것으로 선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NBER이라는 게 100년 넘은 기관이 있는데요. 이게 민간 기구거든요. 국가경제연구국이라는 곳이 불경기의 시작과 끝을 공식 선언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아직은 공식 선언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서 불경기에 빠졌다고 완전히 공식 선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GDP가 1분기, 올 1분기에는 마이너스 1.6, 2분기에는 마이너스 0.9, 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불경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체감 불경기는 업종 또 업소 소득계층에 따라서 완전히 천차만별일 텐데요. 네. 잘 되는 곳은 무슨 불경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장사가 안 되는 곳이나 또 물가가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소득빈강정의 고통,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역시 불경기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민들의 다수가 이제 체감 불경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수치만 보고도 수도 불경기에 진입했다, 이미 불경기에 빠졌다고 보는 그런 주장이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불경기에 거의 임박했다, 공식 선언마저도 임박했다고 보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 공식 선언이 아직 할 수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GDP 연방 정부가 발표하는 GDP 증감률, GDP 성장률은 이제 한 분기에 3번이나 발표되거든요. 매달. 최근에 마이너스 0.9가 이른바 잠정치라고 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고요. 네. 다음 달에는 또 속보치라고 해서 두 번째께 나옵니다. 마지막 이제 3분기가 석 달이니까요. 한 분기에 마지막 달에 나오는 것이 확정치, 파이널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이런 것을 다 보고 나서야 이제 불경기로 공식 선언할 수 있고 불경기가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NBER도 이게 공식 선언하는 데는 좀 몇 달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 불경기라고 진입했다고 해도 예전과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소비가 아직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 경제 70%가 바로 소비 지출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월별로 보면은 5월에 0.2% 증가했는데 6월에는 오히려 1.1% 증가로 더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돈을 더 많이 썼다는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짐작컨 당연히 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휘발유와 식품 같은 경우는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출, 소비 지출이 늘어난 것은 늘어났는데 물건은 덜 받는, 덜 얻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소비가 아직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경기에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고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불경기 시절에는 잡로스, 대규모 해고가 이뤄져서 실업률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도 고용시장은 견고합니다. 물론 약간의 틈새, 균열이 시작됐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대규모 대량 해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업률도 4달 연속으로 3.6%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매달 30만 개 이상
37만 2천 개가 늘어났었으니까요. 이게 30만 개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뭐 이것을 두고 어떻게 이제 실업률 급등에 따른 불경기라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불경기에 진입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주장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정책 당국자들이야 불경기에 진입했다고는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경제 분석가들도 무조건 불경기에 이미 빠졌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실질적인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또 예전에 불경기와는 좀 색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경기에 진입했다고 또 이제 빠졌다고 미리 선언할 수도 없고 그렇게 간주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약간은 그 이색적인 그런 경기 흐름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 6월에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은 앞으로도 계속 또 오를 것인가, 이 부분도 논란이라고 해요. 어느 부분의 네. 주장이 더 힘을 네, 얻고 정말로 있나요?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불경기 아닌 불경기고 정점 아닌 정점이다라는 아주 불확실성의 그 네. 시대를 지금 시기를 맞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시는 대로 이제 물가지수를 두 가지도 또 네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물가지수가 이제 대도시 지역의 물가를 나타내는 것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시다시피 5월에는 8.6%였는데 6월에는 9.1%로 더 악화가 됐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발표된 거는 이제 미 전역의 도시들뿐만 아니라 전역의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라고 해서 PCE 물가지수, 이게 연전히 선호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도 5월에 6.3에서 6월에 6.8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가 이렇게 급등하면은 또 어떤 그 성장이 이루어져도 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고만 더 깊어질 것이고 사업하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연준이 무엇보다도 물가 잡기에 나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연속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 중순부터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물가를 또 변동성이 심한 것은 휘발유,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은 때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빼면은 또 근원 소비자 물가, 근원 PC라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 빼고서라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휘발유 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6월 중순 이래 오늘 보니까요. 미 전국 평균은 갤런당 4달러 21센트로 한 달 전에 4달러 84센트였으니까 63센트나 떨어졌고요. 캘리포니아도 지금 5달러 61센트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는 6달러 27센트 이제 가장 6달러를 유일하게 넘었던 곳인데 여기도 66센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면은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과 또 식품값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밀이나 이런 것이 떨어졌고 지금도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인 오데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선박이 출항을 했다. 네. 라는 것을 볼 때 이제 글로벌 식량난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식품 가격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이것 두 가지만 떨어져도 물가는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6월이 그래서 정점이 될 수 있다. 피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해서 6월에 소비자 물가 9.1%, PCE 물가 6.8%가 거기가 정점. 꼭대기를 찍고 그래야지만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정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이게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네. 정점이라고 얘기했다가 낭패를 겪은 적이 바로 지난 4월과 5월에 겪었기 때문입니다. 네. CPI가 3월에 8.5, 4월에 8.3으로 떨어졌고요. 그때 이제 금리 인상 시작돼서 아무래도 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랬는데 5월에 8.6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때 바로 이제 휘발유 값이 아주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6월에까지 또 9.1로 더 악화가 된 것이고요.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지금 유가나 변동성 있는 것은 떨어졌다가도 또 언젠가 또 조금 흔들만 있으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예. 기름값도 사실 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유류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떨어졌는데 노동절까지는 또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유류 소비의 그 수요가 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서 아직도 이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고 속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점 아닌 정점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거 누구도 이렇게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뭐 이 미국 경제에 지금 최일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대형 테크 기업이나 대형 소매점들도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죠? 네, 뭐 일반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히 그 대기업들까지도 그런 것을 볼 때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주말에 보도를 한 바에 따르면요, 미국 경제 최일선에 있는 그 대규모 회사들이 업종에 따라다르고 또 이 정말로 앞길을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불안감 또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괜찮다고 해도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른바 빅테크,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수익도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다는 것인데요. 네.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광고가 조금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올해는 그렇게 버틸 수 있어도 분명히 상황이 변하고 있고 내년이 더 어려울 거 아니겠느냐라고 구글 CEO는 자사 직원들에게 이제 경고를 했고요. 예. 그만큼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또 채용도 좀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적어도 이제 채용을 중지하거나 심지어 잘못하면 이제 대량 해고도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국뽕인지 몰라도 이제 애플 컴퓨터나 그런 거는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애플 워치 같은 거 요새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죠? 글쎄요. 그런 액세서리 같은 데서는 아주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네. 보니까 이제 미국미 아무리 애플 제품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컴퓨터 같은 거는 계속 아이폰이나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이런 것은 사는 그런 경향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액세서리 부수품들은 지금 많이 냉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돈을 아끼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예, 아끼기보다는 이제 쓸 돈이 없습니다, 사실. 물가 올라갖고 이제 휘발유 값은 기름은 넣어야 되고요. 네. 또 전기세는 내야 되고, 식품, 먹거리는 사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쓸 돈이 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테크 회사들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데, 이른바 대형 소매점들 있지 않습니까? 월마트, 타겟, 베스트 바이. 여기는 벌써 아주 체감이 이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비 행태가 많이 급변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또 그로서리 쪽만 판매가 좀 괜찮지, 나머지는 의류나 다른 그 전자제품 같은 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하고요. 네. 베스트바이는 또 전자제품 전문점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아주 상당히 지금 힘들어지는 모양입니다. 타겟은 너무 많이 재고를 쌓아놨다가 지금 아주 그냥 밀어내기 세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고요. 네. 이들의 대형 소매점들은 8월에 수익이 최악이 될 것이다 라고 벌써 아주 상당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전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네, 8월에는 분명히 이제 기업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 상당히 미국 경제 전반이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 랜딩이면 좋은데 소프트 랜딩은 정말로 어려울 것이고, 적어도 2008년 대불경기 때만큼의 그런 아주 가파른 추락만큼을 면하는, 그런데 모든 정책 대안이나 또는 미 기업들, 업체들의 대비 태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